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이현정입니다. 한글말로 하면 콩팥이고 한자로 하면 신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신장이라고 하면 이게 심장, 그러니까 하트랑 서로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신장과 심장을 또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사실 설명을 드릴 때 콩팥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강낭콩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으로 매끈하게 예쁘게 생겨 있는데 고개꽃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콩팥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장은 여러 가지 역할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찌꺼기나 여력이 남아버리는 수분이나 노폐물 같은 거를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일종의 호르몬 기관도 같이 해주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필터,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들어온다면 그게 몸에 계속 남아있으면 작용을 하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걸 몸에서 배출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건 간과 신장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몸에 남아있지 않도록 내보내는 기능을 해주는 그런 게 일단 1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과기, 필터. 본래 피를 만드는 거는 우리 뼈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1차 과정이고요. 이거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신호가 없으면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고 콩팥에서 생성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빈혈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지럽고 창백해지고 숨도 차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콩팥 질환이 있는데 만성 빈혈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난 그런 줄을 몰랐다 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도 흔하고 처음에 얼굴이 창백해 어지러워 이러시면서 오셨는데 빈혈이 있고 이 빈혈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 만성 콩팥병이 우연히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신에 다 작용을 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신장도 일종의 침묵의 장기라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모르시는 경우도 태반이긴 한데 처음에 어느 정도 아프기 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티가 안 납니다. 티가 난다고 해봐야 건강검진상에서 소변에 뭔가 소변에 단백뇨나 혈뇨가 보인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단계가 악화되면 간이나 아니면 췌장 쪽에서 몸무게가 빠지고 황달이 생기고 식욕부진이 생기고 거품요, 그러니까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뽀글뽀글하고 아주 되직한 거품들이 흰 거품이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소변 색깔이 빨갛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양쪽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보통이라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생기는 그 발목이나 양말 쪽에 자국 남음이 계속 지속이 되다 못해 신발이 안 신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사실 그 증상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콩팥이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신장 기능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나 혈뇨나 신장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지 미리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상할 정도로 피로감이 심하고 그리고 숨이 가쁘고 몸이 붓고 또는 음식 냄새조차 못 맡을 정도로 음식 맛이 없어지고 속이 메스껍다, 가렵다.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뭐 몸에 난 거는 없는데 가렵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실은 불면, 일시적인 치매 증상이나 의식 저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요독 증상 중에 하나라서 노폐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 그게 당연히 쌓이다 보면 머리에도 가는데요. 예, 머리에 가면 불안, 초조, 불면, 선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선망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대부분은 응급실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시면 응급실로 오시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면 아, 신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빴다 이렇게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응급투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투석을 하십시다가 됩니다. 공단에서 챙겨주시는 일반 건강검진에도 크레아티닌, 칸은 신장 기능에 대한 피검사 항목이랑 단백뇨라고 하는 그 소변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엑스레이도 있거든요. 그것만 잘 챙기셔도 사실은 대부분 일반 인구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요 시험봉에서 점수가 몇 점이냐 0점부터 3, 4점 이렇게까지 나뉠 텐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1점부터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1점 이상 나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아침에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전날에 어떤 식사를 하셨는가 또는 최근에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걸 복용을 하셨는가 그런 약품 사용력 이런 것도 중요해서 저희가 그 전날에 그런 게 있으면서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조금 나온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일단 재검을 해서 그때도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봅니다. 요 시험봉 검사에서 1점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단백뇨는 추적 또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콩팥이랑 심장, 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3권 분립이 있는 거죠. 머리가 대통령이라면 그 밑에 그 세 개가 받쳐줌으로써 다른 뭐 폐나 아니면 소장, 대장 아니면은 다른 기관들 같은 것들 뭐 생식기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기능을 받쳐준 토양 아래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게 종합적으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투석인 건데 신장을 대신해서 기계 또는 다른 몸의 조직을 이용해서 거름망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기계에 그 기능을 맡겨서 피를 거르고 하면서 통로 자체가 혈관을 통해서 한다 하면 그게 혈액투석이 되는 거고 내 몸에 복막이라고 장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게 또 신장의 필터랑 되게 유사합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몸에 관을 꼽아서 거기에다가 액을 통과시키면서 막을 이용하는 방법이 복막투석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제일 권고되는 방법은 신장 이식, 다른 사람 거를 받기를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인공신장 대체 방법은 혈액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투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계에 자기 피를 꺼내서 그 기계에 있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바깥에 관류액에다가 노폐물을 버리고 유용한 물질을 받고 하면서 다시 그 피를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요때 거르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 기계가 담당을 하고 호르몬이나 아니면 부족한 것들 보충을 할 때는 저희가 그 통로를 통해서 주사를 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체내의 신장이 하는 기능을 거의 전체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인공신장 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콩팥병의 원인이 대단히 많고 당연하지만 가족력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는 사실 주요한 만성콩팥병의 원인이 되는데 얘도 사실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자녀분들도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식습관도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식습관이 결과적으로는 변이를 일으킨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성질환자가 있던 분들이 부모의 가족 중에 계시면 자녀분들도 경계는 하셔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의 나쁜 음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짜고 맵고 단 음식, TV 프로 같은 데서 만성질환 대사성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식들 나쁘다고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그런 음식들은 콩팥에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반대로 콩팥에 좋은 음식, 저염식,
그리고 당도 조금, 혈당 스파이크 요새 유명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덜 올리는 음식, 음주도 피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덜 자극적이고 자연식 위주가 사실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사실 이 중에서는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짠 거는 먹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저염식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키기 어렵다면 일단 콩팥 질환을 위해서는 저염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짠맛을 내는 성분은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건 공통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미네랄은 사실 매우 극히 드문 양이고 얘는 사실 거의 제쳐놓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양이라서 사실 바다에서 캔 것이나 히말라야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절대량이 많으면 동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에 3번 하시니까 3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번, 한 번 하실 때 3시간 반에서 4시간, 4시간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그 월수금 또는 화목토 오전, 오후, 저녁 중에 한 타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비워주셔야 돼요. 그거를 꾸준히 오셔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생체 신장이 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의치 않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 권장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실 정도로 콩팥 기능이 망가지신 분들은 한 번 한 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그 한 번을 건너뛰었을 때 칼륨이나 또는 체액량이 과다하게 넘치면서 사실 정말 위험해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주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생활보다도 저희가 우선이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게 그래서 저희 일정에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처음에 힘들어 하세요. 적응하시는 것도 계속 누워서 뭔가를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를 의료진이 저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어떤 목표, 그러니까 생명 유지 또는 삶의 퀄리티 유지, 이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를 계속 교육하시고 정보를 드리고 하면서 차츰 본인도 익숙해져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런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보다 지금의 혈액투석은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서포팅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안심을 하시고 맡기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예 모르시다가 투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잖아요. 일단 투석을 시작을 했는데 콩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1, 2주 상간에 평생의 일을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에 식이도 줄어드시고 밤에 못 주무시고 우시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그럴 때 이건 사실 필요한 과정이고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일상생활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기력도 생활도 다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식 상담을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걸로도 충분치 않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상담치료나 또는 일시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금 기분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곤 합니다. 혈액투석이 만성 콩팥병은 나빠지고 나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사실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정도로 무거운 질환은 아닐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저희가 나빠진 신장을 고치는 경구 치료제나 주사 치료제는 현재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동물 실험 단계에서나 그렇고 인간의 임상까지 오신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미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장병은
의사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환자분들이 따라주시고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는 그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진심입니다. 특히 저희 모태가 되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진료 지침을 공개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일반인 탭을 따로 열어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신장학회 차원에서 발간한 콩팥 관련된 책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최대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모든 정보가 되게 홍수처럼 많으실 건데 너무 많다면 저희 제일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너무 학회 차원에서 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카페도 많아요. 이게 신장 환우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곳도 많아서 저희가 그런 환우회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관련된 환우 모임도 있어서 요거는 저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것도 검색해서 저희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 건강검진, 나라에서 챙겨주는 검진은 무조건 받자.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검사 결과만으로도 웬만한 만성질환과 콩팥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에서 증상 없이 발견된 만성질환 또는 콩팥병은 단계가 굉장히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해도 예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챙기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번은 음식이나 콩팥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 선점 많이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일일이 낭설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낭설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찾으면 좋겠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인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의료인에게 그런 걸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은 정보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의를 해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후 돌이키기 어려울 때 증상이 발현되게 되면 향후로도 굉장히 후유증을 안고 가야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진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돌이켜 주시면서 중요한 것들 같이 한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